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예측 결과입니다. 김현일 기자가 4경기 모두 실패한 가운데 송희연이 상주, 성남전 무승부를 예측을 적중시켰습니다. 두 분 다 왜 이렇게 부진하신가요? 미안하다!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4경기 모두 실패하셨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경기라도 운으로라도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이건 제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한 경기 맞췄다고 해서 이거를 승리로 이걸 인정을 해야 될까요? 근데 매주 그 변명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상당히 상세를 타고 있었습니다만 네, 전 경기를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상세를 타고 있었지만은 중간에 K리그 올스타를 하면서 그 상세가 한풀 꺾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제 상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일명 봉길 매직이 있다면 황금 축구 시즌3에는 영주 매직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슬로우 스타터신가요? 네. 네. 네, 치열했던 주중 경기가 마무리가 되자마자 또 주말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경기 대진부터 살펴보죠.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경기 일정입니다. 주말에 3경기씩 치러지는데요. 9일 토요일 저녁에 상주와 포항, 성남, 전북, 울산, 전남이 각각 격돌합니다. 다음 날 일요일은 인천, 경남, 수원, 제주, 부산과 서울이 맞붙습니다. 내 멋대로 프리뷰 오늘도 역시 서울과 수도권 중심 경기로 예측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 만나보시죠. 하위권 탈출을 노리는 성남이 극강의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는 전북과 만납니다. 지난 5라운드 맞대결에서 패배했던 성남이 과연 이번에는 서륙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 기자, 송희연 두 분은 전북의 손을 들어줬네요. 네, 지금 전북이라면 정말 막강하지 않습니까? 어느 팀이 와도 다 이길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북이 이번에 원정 경기인데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경기에서 이동국 선수가 또 이제 2골을 기록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굉장히 공격력이 좋았어요.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김동희 선수라던가 김태환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정력에서 훨씬 앞서 있는 전북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송희연은요?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실 건가요? 네, 숟가락 얹고 가겠습니다. 사실 전북 얘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전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전북은 제가 봤을 때 뭐 해외의 유명 클럽과 상대를 하더라도 단판 승부라면 해볼 만한 그런 경기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성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희 선수가 요즘 성남에서 최근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좀 우여곡절 사연이 많다고요? 네, 김동희 선수가 사실 어린 시절부터 각광을 받던 선수예요. 올림픽 대표팀에도 선발이 됐었던 선수인데 다만 프로에 와서는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습니다. 2011년 드래프트 1위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제 포항에 입단을 했는데 포항에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고 2012년에 대전에 갔는데 대전에서도 결국은 적응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J2 리그에서 뛰었는데 3골을 넣으면서 부활의 기미를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성남에 와서 드디어 이상현 감독 대행 밑에서 터졌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김동희 선수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김동희 선수의 잠재력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선수가 정말 많이 이사를 다녔잖아요. 거의 뭐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제 친구들 저희 군인 가족들이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선수 키가 169cm인데 저 우리 같은 이렇게 루저들 사이에서는 정말 영웅 같은 존재죠. 뭐 루저예요. 근데 워낙에 빠르니까요. 정말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은 성남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의 깜짝 실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전북의 상승세냐. 이 경기 결과는 토요일 저녁 7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많이들 직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프리뷰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 만나보시죠.
상대를 넘어 강등 탈출을 꿈꾸는 두 팀, 인천과 경남이 격돌합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승리를 쟁취할 팀은 어디일까요? 김 기자는 인천의 승리를, 송 의원은 무승부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인천과 경남의 경기는 말 그대로 정말 강등권 탈출을 위한 단두대 매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원래는 단두대 매치였는데 이제는 인천이 좀 앞서 나가면서 살짝 좀 여유가 있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인천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서 이제 3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좀 타려고 노력할 것 같고, 경남은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경남도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저는 경남의 부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무승부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 조금 더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경남으로서도 좀 이게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인천 분위기가 좀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으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인천을 만난다면 승리를 거두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남에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선수 좀 꼽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이러세요? 한 명이라도 꼽아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재한 선수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야노비치 선수는 좀 너무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고, 그다음에 김인환 선수도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한 선수가 플레이 자체는 좋은데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최전방에서 좀 한두 번밖에 90분 동안 오지 않은 찬스에서 좀 득점을 가동해줘야 경남이 좀 승점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는 에딘 선수요. 에딘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K리그 데뷔골이자 자신의 첫 골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 경남에게 필요한 건 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딘 선수가 득점포를 계속 가동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딘 선수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인천과 경남전에 이어서 네 멋대로 프리뷰 오늘의 세 번째 경기 만나보시죠. (2014) 시즌 개막전에서 만났던 두 팀이 20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자책골로 희비가 갈렸던 그날의 경기. 수원은 다시 한번 제주를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예측은 수원의 승리로 일치했네요. 네, 두 분 수원의 승리로 예측을 하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죠. 일단 수원도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고 제주도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습데 그런데 더욱더 뼈아픈 쪽은 제가 보기엔 제주예요. 왜냐면 제주는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다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 상주에게 패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북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수원은 전북 상대로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이 득점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선과 3선은 괜찮지만은 최전방에 문제가 있고 수비 라인에 부상 선수가 좀 있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수원이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뭐 양 팀 모두 지난 라운드 패배를 당했지만 전북전 패배와 상주전 패배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패배의 타격은 제주가 더 클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지금 송 의원이 뭐 이야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첨부할 말이 없어요. 숟가락 얹고 가나요? 네, 왜냐면 지금 저도 그 제주 항상 공격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공격력에서 승부가 갈릴 텐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역시 그래도 산토스라던가 무슨 뭐 서정진, 로저 이런 선수들이 가세한 그 수원이 좀 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제주에서 좀 활약을 보여줄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송진영입니다. 네, 송진영 선수가 사실은 2선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측면이 달라지고 최전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송진영 선수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송진영 선수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엔 제주는 수원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답답하면 니들이 넣던가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박수창이라던가 뭐 김현 이런 선수들이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측면에 있는 황일수라던가 드로겟 선수가 직접 이제 골까지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결국은 이제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골을 넣느냐 좀 이런 것들이 좀 그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관전 포인트가 누가 골을 결정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멋대로 프리뷰 오늘 마지막 경기 후반기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윤성유와 최용수, 최용수와 윤성유. 승점 3점이 너무도 절실한 두 명의 감독이 만났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대 FC 서울. 다가오는 수요일 FA컵을 산뜻하게 맞게 될 팀은 어디일까요? 김현애 기자 무승부, 송희연은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지금 최용수 감독의 마음은 왜 하필 이 시점에 부산의 윤성유 감독을 만난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항상 그 윤성유 감독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서울이 지금 상위 스플릿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서 이제 울산에 패배를 당했고, 이제 그 다음 상대가 결국은 또 이제 윤성유 부적의 이 부산이거든요. 네. 굉장히 서울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대인 건 분명하고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울산전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경기에서 이제 오스마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제 경기를 나서지 못하면서 약간 좀 전체적인 좀 조직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스마르가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서울로서는 호재지만 결국은 이제 그 에베톤 선수가 약간 좀 침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득점을 가져간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에스쿠데로나 윤일로 그런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산 원정 가서 이기는 건 쉽지 않아 보여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송희연은요? 저는 서울 승리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최용수 감독이 윤성효 감독에게 약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부산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부산이 지금 10경기 무승이거든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를 다시 하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부산의 제로톱을 쓰는데 득점을 할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최근에 인상현 선수가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역시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울산전 생각해서 서울이 득점력에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서울이 제 생각에는 부산을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포를 가동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부산의 수비도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부산의 윤성유 감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전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양동현 선수를 내보내면서 좀 전술적인 좀 패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이제 양동현 선수가 그나마 골을 좀 많이 기록한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를 내보내고 결국 이제 중원 강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박용지와 김용태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뭐 중원을 강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전방은 더 약해졌어요. 지금 임상혁과 파가너 선수가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두 선수로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고, 결국은 부산으로서는 서울을 상대로 좀 수비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수비적인 부산을 상대로 서울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0대0이나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성유 감독과 최용수 감독의 대결로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산과 서울의 경기까지 예측을 해봤는데요. 내 멋대로 프리뷰 총 4경기 다시 한번 예측 결과를 짚어드릴게요.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성남과 전북의 경기에서는 두 분 모두 전북의 승리를 선택했고요. 인천과 경남의 대결에서는 김 기자 인천의 승리, 송희연은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수원과 제주의 경기에서는 김 기자, 송희연, 수원의 승리로 의견이 일치했고요. 마지막 부산과 서울의 맞대결에서는 김 기자 무승부, 송희연은 서울의 승리를 점쳤네요.